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론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미국 직투 계좌는 113% 수익률과 1억 9,400만 원까지 급등한 상황이며 국내 계좌는 148% 수익률과 870만 원 수익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계좌 역시 급등한 상황이고 환차익과 비트코인은 좀 빌빌 기고 있지만 총 2억 5천만 원 수익까지 다시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가 크게 상승했는데요. 결국 기간 조정을 끝내고 다시 상승하기 시작한 미국 증시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왜 다행히 반등에 성공했나?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최근 단기적으로 저항받았던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이란 전쟁 우려로 유가와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이 부분이 부담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유가가 둔화를 보이면서 미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죠. 그러면서 다우와 S&P 500은 신고가를 경신했고 그 뒤를 이어 아직 신고가를 뚫지 못한 나스닥과 반도체도 키 맞추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웅덩이를 10월에 만들어 주더라도 결국 연말에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관된 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7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 동안의 고통스럽고 지루한 조정장을 보냈는데요. 그리고 이번 웅덩이를 함께 겪은 분들이라면 고통스럽고 지루한 이 시기에 용기 내서 웅주패야 하는 이유를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번 조정장에서 말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실제로 약 1,000만 원 정도 웅줍했는데요. 우리가 웅덩이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하는 이유, 기회는 금방 떠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극소수 웅줍러들은 이번 웅덩이에서 어떻게 웅줍했을까? 이 부분을 한번 복기해 봐야겠죠? 자, 8월 8일 멤버십 텔레그램 자료입니다. 정확히 조정장 최저점에서 저는 웅덩이 매매법 3차 매수 타이밍 4일차 매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최저점에서 몰빵 매수를 할 수는 없었지만 좋은 타이밍에 분할 매수로 기회를 잡았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추가로 전 영상으로도 공유를 드렸습니다. 이 시기 제가 올린 영상들을 살펴보면 1년 만에 웅덩이 매매법 3차 매수 타이밍이 찾아왔다. 그만큼 찾아오지 않는 기회가 1년 만에 찾아왔다 라는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다음날 최저점에서 강하게 들어올릴 때 이번 주 미국 주식 반등 시그널이 포착되었습니다 라는 영상을 공유드리면서 두 번째 계좌가 최저점에서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양전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는 제목을 기재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직접 투자하고 모든 것을 다 공유드리는데도 극소수만 이 기회를 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네, 아이러니하게도 저 시기엔 뉴스와 유튜브에서 공포를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라면서 이 자금이 빠져나가면 대폭락이 찾아온다. 아직 이건 시작도 안 했다면서 더 떨어진다고 겁을 줬죠. 또한 이 시기 고용 쇼크가 함께 터지면서 샤메 법칙이 발동되며 미국의 경기 침체가 찾아온다 라면서 겁을 줬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들이 공포를 느끼며 극심한 공포 구간에 진입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라는 것은 언제 찾아오느냐? 어려움, 공포, 최악의 상황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걸 미리 알고 있고 그에 맞는 투자 원칙을 세워두지 않으면 이 핑계 저 핑계 합리화하면서 용기를 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에게 동등하게 웅덩이가 찾아오지만 대다수들은 이를 위기로 인식하는 것이고 극소수만 이를 기회로 포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번 공부를 해야 이게 위기인지 기회인지 알 수 있다 라고 귀찮지만 제 영상을 꼭 매일 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지난 웅덩이 매수에 대한 복귀는 이쯤 하고 어제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파월과 몇몇 위원들이 빅컷 금리 인하를 지지했지만 반대로 또 몇몇 위원들은 점진적인 금리 인하, 25bp 금리 인하를 주장했던 것이 어제 밝혀졌습니다. 즉 연준 위원들끼리도 의견이 통합되지 않았고 파월의 50bp 주장으로 빅컷이 진행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의사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의사록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네, 11월 FOMC에서 25bp 금리 인하냐 아니면 금리 동결이냐 라는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금리 인하 기대감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보다 꽤 많은 연준위원들이 50bp 금리 인하가 아닌 25bp 금리 인하를 주장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걸 본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면 금리 동결 가능성도 바라보면서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국채 금리는 어느새 4%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미국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위기를 막고자 빠르게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천천히 금리를 내리는 것이 좋을까요? 네, 미국 증시가 더 강하게 상승하기 위해선 천천히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경제가 급격히 무너지면 이 위기를 막기 위해 금리를 급격히 내렸겠죠? 반대로 미국 경제가 잘 버텨주게 되면 천천히 금리를 인하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는
경제가 지금처럼 잘 버텨서 금리 인하가 천천히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을 과거 데이터들을 보면서 공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젠 관심이 많이 식어가고 있긴 하지만 오늘 밤 9시 30분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됩니다. 현재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코어 CPI는 지난달 3.2%와 동일한 수치가 예상되고 헤드라인 CPI는 2.5%에서 2.3%로 둔화가 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죠. 개인적으로 인플레이션은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금리 인하로 인한 변동성이 큰 만큼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증시가 깜짝 놀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동결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예상치보다 아주 살짝 낮게 나오는 것, 이 부분이 가장 좋다는 판단입니다. 현재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자면 지금은 2022년 10월 12일부터 시작된 강세장입니다. 강세장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 원칙은 절대 이 강세장에서 내리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2년 동안 강세장이 지속되어 오고 있는데 이 강세장에서 61% 정도 상승해 있습니다. 그러나 강세장의 평균 데이터를 살펴보면 5년 정도 지속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100%에서 180% 정도 상승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강세장이 지금보다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전히 계속 올라타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현재 탐욕 구간이고 과열 상태이며 고점에서 저항받으며 떨어질 것 같았지만 우리는 매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결국 이 박스권 저항을 뚫고 더 상승하는 미국 증시를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미국 주식을 매도하고 올해 비트코인에 몰빵했다면 또는 다른 급등주나 이번에 중국 주식으로 옮겼다면 절대 여러분은 부자가 될 수 없을 겁니다. 올해 미국 증시는 오름과 내림을 반복하며 3월부터 15% 이상 상승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3월부터 지금까지 고통스러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전 이 둘 다 오를 것이라 보고 둘 다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인데요. 저는 현재 미국 주식엔 4억 5천만 원을 투자하고 있고 비트코인은 9천만 원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 쉬어가고 비트코인이 올라도 좋고 반대로 비트코인이 이렇게 고통받아도 미국 주식이 상승해주니까 좋은 겁니다. 이렇게 투자라는 것은 오래 지속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현재 비트코인을 투자하지 않고 이 돈을 미국 주식에 넣었다면 훨씬 더 큰 돈을 벌 수 있었지만 그건 이미 지나고 난 후 껄무새에 불과합니다. 왜? 이번에 중국 주식이 급등하니까 뒤늦게 대다수들은 중국 주식으로 옮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뒤늦게 대다수들이 매수를 끝내면 항상 고점에 물리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물려도 미국 증시에 물리라고 말씀드리죠. 굳이 왜 확실하지 않은 중국에까지 욕심을 내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정보가 넘쳐나서 세계 최고의 투자처는 미국 증시다 라는 정보가 있음에도 중국 주식이 옆에 급등해버리니까 포모가 찾아오기 시작하고 지금 들어가서 이거라도 빨리 먹고 나와야지 라는 생각에 말도 안 되는 고점의 매수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되고 싶어하는 부자, 자산가들이 이리저리 자산을 옮겨다닐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좋은 자산을 좋은 가격에 사놓고 시간을 활용해 불려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보가 넘쳐나고 다 알려들어도 결국 1000명 중 단 한 명만 살아남게 되는 구조입니다.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없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만큼은 꼭 저와 함께 자산을 계속 불려나가셨으면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매도는 지금 투자하고 있는 미국 주식보다 더 좋은 자산이 나타났을 때만 하는 겁니다. 중국 주식이 미국 주식보다 더 좋은 자산인가요? 전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미국 주식을 가만히 계속 보유하고 중국 주식은 내 투자처가 아니다. 절대 중국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다. 라는 원칙을 만들어두고 그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게 제 원칙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